긴급 속보입니다. 사우디 네옴시티에서 한국인 47명이 납치됐습니다. 현대건설 초고속철도 수주팀 전원이었습니다. 3시간 뒤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교민들이 흙바닥에 무릎 꿇려 있었습니다. 총구가 머리에 겨눠져 있었습니다. 72시간 안에 15억 달러를 내놓고 중동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으면 죽인다. IS 지휘관의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납치된 팀은 70억 달러짜리 네옴시티 초고속철도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중동 전체 물류망을 바꿀 수주 계약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이 독점으로 따낸 계약이었습니다. IS는 한국을 굴복시키고 수십억 달러를 갈취하려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긴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대테러 특수부대 707이 즉시 투입됐습니다. 사우디 사막을 뚫고 네옴시티로 침투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교민 47명 전원을 구출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군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국군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긴박했던 72시간의 현장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47분.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긴급 소집. 6시 본관 7층. 25년간 특수전 사령부에서 일하면서 이런 메시지는 처음이었습니다. 새벽에 긴급 소집이라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옷을 대충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잠결에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나도 몰라.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느꼈죠. 오늘 뭔가 큰일이 터진다는 걸. 저는 제임스 밀러입니다. 미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죠. 35년간 중동에서 인질 구출 작전을 지휘해왔습니다. 빈 라덴 작전 때 네이비실 지원 임무를 맡았고 모술 작전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이 바닥에서 굴러온 지 반세기가 넘었어요. 본관 7층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커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커피, 긴장한 사람들 특유의 날카로운 공기. 회의실엔 이미 12명이 앉아 있었어요. 다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급하게 불려온 게 분명했죠.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국방부 정보국장이 들어왔어요. 그의 뒤를 따라 CIA 중동 담당관까지. 이 조합이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에서 한국인 47명이 납치됐습니다. IS 잔당이에요. 모니터를 켰습니다. CNN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화면에 IS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그 앞에 무릎 꿇린 사람들. 한국인들이었죠. 한국. 코웃음이 났습니다. 한국군이 뭘 할 수 있겠어. 부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왜요, 사령관? 숫자로 말해줄까?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군 해외 실전 경험 0건. 60년간 전쟁 한 번 안 해봤어. 대테러 작전 성공률 데이터 없음.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인질 구출 작전 경험 제로. 완벽한 제로야. 부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2007년 탈레반 납치 기억나? 한국인 23명 잡혔을 때. 결과가 뭐였지? 저는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사망자 2명. 몸값 2천만 달러 지불. 고개 숙이고 돈 내고 데려왔어. 탈레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한국은 ATM이다. 필요하면 또 뽑으면 된다. 그게 한국이야.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장비는 좋아. KF-21, K2 전차 마라도함. 화려하지. 근데 다 어디서 왔어? 우리한테 배웠거나 우리한테 샀거나. 기술? 일본한테 배운 거야. 자체 개발? 웃기지 마. 실전? 없어. 훈련만 60년 한 군데야. 훈련이랑 전쟁은 달라. 총알이 진짜로 날아오면 머리가 하얘져. 그때 뭘 할 수 있는지가 진짜 실력이야. 그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IS 협박 영상이 도착했어요. 검은 복면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IS 사우디 지부 지휘관 압둘 라흐만. 10년간 납치와 처형을 지휘해온 자였어요. 그가 한 남자를 끌어냈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무릎을 꿇렸어요. 목에 은색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부관이 정보를 읽었습니다. 현대건설 현장 총괄 박준혁 씨입니다. 70억 달러 네옴시티 초고속철도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이에요. 이 사람 없으면 프로젝트가 6개월 이상 지연됩니다.
화면 속 박준혁 씨가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저 목걸이, 아들 이름이 새겨져 있답니다. 출국 전날 밤에 10살짜리 아들이 직접 걸어줬다고 해요. 아빠 꼭 돌아와라고 하면서 압둘 라흐만이 권총을 꺼내 박준혁 씨 머리에 겨눴어요. 72시간 안에 15억 달러. 그리고 중동에서 영원히 꺼져. 못하겠으면 이 사람부터 죽는다. 그가 카메라에 얼굴을 가까이 대며 이를 드러냈습니다. 한국, 웃기지 마. 그가 손가락을 흔들었어요. 미국 뒤에 숨어서 밥이나 먹는 나라잖아. 장비, 전부 미국한테 사온 거지. 기술, 일본한테 배운 거지. 너네가 뭘 할 수 있는데? 60년간 전쟁 한 번 안 해봤잖아. 훈련만 하다가 녹슬어 빠진 군대야.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2007년에 어떻게 했어? 탈레반한테 무릎 꿇고 돈 냈잖아. 이번에도 똑같이 해. 그게 너희 수준이야. 미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두고 봐. 72시간 후에 이 남자 목이 날아가는 거 전 세계가 보게 될 거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저 새끼 말이 맞아. 그때 CNN에서 군사 전문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영국 SAS 출신 마이클 클라크였어요. BBC, CNN, 알자지라 단골 출연자죠. 이 바닥에서 가장 유명한 전문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군의 구출 작전은 무모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성공 확률을 계산해봤습니다. 3% 미만이에요. 60년간 실전 경험이 없는 군대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테러 조직을 상대로 사막 한복판에서 불가능합니다. 자살 행위예요. 앵커가 물었어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이클 클라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내야죠. 그게 한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2007년처럼요. 협상하고 돈 내고 데려오는 거죠. 그게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새끼 말도 맞아. 화면 속 박준혁 씨를 다시 봤습니다. 목걸이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눈은 카메라를 보지 않았습니다. 허공을 보고 있었죠. 알 수 있었어요. 저 남자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될까봐 두려운 거죠. 무릎 꿇은 아버지. 굴복하는 아버지. 10살짜리 아들 눈에 그 모습이 박히는 겁니다. 그건 총에 맞는 것보다 끔찍한 거예요. 아버지라면 누구나 압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 707이 편성 완료했습니다. 장비 점검 끝나고 이동 대기 중입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미친 짓이야. 사우디 사막 한복판이야. 거점까지 200km.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헬기 띄우면 500km 밖에서도 레이더에 잡혀. 기습? 불가능해. 들어가는 건 쉬워. 나오는 게 문제지. 부관이 물었습니다.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델타포스가 해도 15%. 네이비실이 해도 20%. 한국군 3% 미만이야. 마이클 클라크 말이 맞아. 자살 행위지. 화면 자막이 바뀌었습니다. 남은 시간 68시간. 그런데 이상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사령관, 부산에서 마라도함이 출항했습니다. KC-330 공중급유기도 대기 상태로 올라갔어요. 707은 이미 수송기에 탑승했습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세야. 여론 달래려고 그러는 거지. 실제로 들어가진 못해. 한국은 떠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판을 깔고 있었어요. 그걸 몰랐습니다. CNN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또 돈 낼 것인가? 2007년의 악몽 재현되나? BBC 한국군 실전 능력 제로. 구출은 불가능. 전문가들 협상이 유일한 답. 뉴욕타임스 70억 달러 계약 때문에 무리하는 한국.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 알자지라 한국 17년 전처럼 굴복할 듯. IS의 완벽한 승리 예상. 가디언 한국군의 무모한 도전. 실패는 예정된 결론. 전 세계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못한다. 돈 내고 끝날 거다. IS가 프레임을 완벽하게 깔았어요. 언론이 물기 전에 떡밥을 던진 겁니다. 저는 CNN을 보면서 웃었어요. 적은 인지를 죽이지 않아도 돼. 여론이 대신 죽이거든. 헤드라인 한 줄이 작전의 손목을 잡아.
IS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 그때 압둘 라흐만이 새로운 영상을 보냈습니다. 박준혁 한 명을 넘기면 인질 37명을 살려주겠다. 그가 웃고 있었어요. 고민되지. 한 명이냐 37명이냐. 숫자로는 답이 뻔하잖아. 계산기 두드려봐. 1대 37이야. 초등학생도 다 봐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딜레마는 자비가 아니야. 분열 장치지. IS의 노림수는 명확했어요. 한국 내부를 갈라놓으려는 겁니다. 한 명을 버리면 37명이 산다. 숫자만 보면 답이 뻔해 보이죠. 그런데 그 한 명을 버리는 순간 전원 구출은 깨집니다. 원칙이 무너지는 거예요. 딜레마를 받는 순간 게임은 끝이죠. 예상대로 한국 내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협상파와 강경파가 충돌하고 있었어요. 2007년처럼 돈 내고 데려오자.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인명이 최우선 아닌가. 원칙을 지켜야 한다. 테러에 굴복하면 끝이다. 다음엔 100명을 잡을 거다. 말싸움이 길어질수록 IS의 프레임은 단단해졌죠. 저는 CNN을 보면서 웃었어요. 맞지? 한국은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바빠. 작전? 꿈도 못 꿔. 정치가 손목을 잡거든. 며칠 버티다가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거야. 뻔한 수순이야. 그런데 이상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사령관, 707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707 선발대가 이미 새 거점 인근에 분산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위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죠. 눈을 가늘게 떴어요. 여론이 싸우는 동안 707은 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정보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죠. 동시에 마라도함이 홍해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함 내부엔 의료시설과 헬기 이착륙장, 신원 확인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전투함이 아니었습니다. 귀환 시스템이었죠. 뭐야, 이거.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론이 시끄러우면 군대도 흔들려요. 정치가 개입하고 지휘관이 눈치 보고 작전이 지연되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707은 안 그랬어요. 뉴스가 뭐라 하든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하네. 하지만 금방 생각을 털었어요. 어차피 실패할 거니까. 부관이 화면을 전환했어요. 한국 뉴스가 떴습니다. 박준혁 씨 아들이 SNS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흔적이 보도되고 있었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빨리 돌아와요. 10살짜리가 쓴 문장이었죠. 올렸다가 1분 만에 지웠다고 했어요. 아내가 부재중 전화 23통을 걸었고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려다 취소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녹음 버튼을 누르고 10초 만에 취소. 그게 7번이었어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울음이 아니야. 붕괴야. 화면 자막이 바뀌었습니다. 남은 시간 41시간. 세 갈래? IS가 인지를 분산시킨 구조였습니다. A 거점, B 거점, C 거점. 세 군데 전부에서 열 신호가 잡힙니다. 지도를 노려봤어요. 한 곳을 치면 나머지 두 곳이 움직입니다. 진짜를 찾아 달려가는 동안 진짜가 사라지는 구조죠. 33%의 도박. IS는 함정을 3개 파놓은 겁니다. 델타포스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솔직히 우리도 고민했을 겁니다. 확률 싸움이에요. 3개 중 하나를 골라야 하니까. 나머지 두 곳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707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모니터를 확인했죠. 707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거점 중 어디로도 돌진하지 않았어요. 대신 위성 데이터를 계속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왜 안 움직이는 거죠? 코웃음을 쳤어요. 겁먹은 거겠지. 훈련만 60년 한 군데야. 실전은 처음이니까. 총알이 진짜로 날아온다는 거 알면 다리가 풀려. 그런데 707은 확률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사령관, 707이 뭔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새 거점의 통신 패턴을 분석 중이에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통신 패턴. 707은 인질 위치가 아니라 지휘선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어디에 사람이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명령을 내리는지를 찾고 있었죠. 확률이 아니라 증거로 좁히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그때 흥미로운 정보가 떴어요. 박준혁 씨가 뭔가를 남긴 것 같습니다. IS 협박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였어요. 박준혁 씨가 강제로 문장을 읽을 때 손가락으로 허벅지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긴장 때문인 줄 알았죠. 그런데 패턴이 있었어요. 숫자열입니다. 철도 노선 코드처럼 보여요. 분석 결과 인질 분산 기준과 맞아떨어집니다. 박준혁 씨는 현대건설 철도 사업부 총괄이었죠. 철도 노선 코드를 외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신호를 보낸 거예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박준혁 씨가 목숨을 걸고 정보를 흘린 겁니다. 영상을 다시 봤어요. 박준혁 씨 손이 목걸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름이 새겨진 그 펜던트를.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 손으로 허벅지를 두드리고 있었죠. 들키면 즉사예요. 압둘 라흐만이 2미터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래도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아들한테 돌아가야 하니까. 그때 새로운 영상이 도착했어요. 압둘 라흐만이 박준혁 씨를 끌어냈습니다. 뺨을 때렸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뭔 짓을 한 거야? 박준혁 씨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 압둘 라흐만이 권총을 꺼내 박준혁 씨 머리에 겨눴어요. 다음에 수상한 짓 하면 바로 쏜다. 알아들어? 박준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손은 여전히 목걸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놓지 않았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들켰잖아. 끝났어. 이제 707은 정보 없이 움직여야 해. 33%짜리 도박이야. 그런데 707은 이미 신호를 해독한 뒤였어요. C 거점 신호가 가짜로 확정됐습니다. 707이 제거했어요. 뭐? 박준혁 씨 신호가 들키기 전에 이미 분석 완료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707은 박준혁 씨가 맞기 전에 이미 정보를 뽑아낸 거였습니다. 들킨 건 의미가 없었어요. 이미 늦었거든요. 가슴 한 구석이 불편했습니다. 707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돌진하지 않았죠. 정보로, 증거로 차갑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관이 물었어요. 사령관, 707 어떻게 보십니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상했어요.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60년간 총 한 발 안 쐈다고? 그런 군대가 이렇게 움직여?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입을 열었죠. 운이 좋은 거야. 한 번 맞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전장에 한국의 리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화면 자막이 바뀌었습니다. 남은 시간 24시간. IS가 새로운 협박을 던졌죠. 24시간 후 처형 영상을 업로드한다. 유튜브로. 전 세계 생중계다. 조회수 4천만은 나오겠지. 한국의 굴욕을 전 세계가 본다. 처형 예고였어요. 더 이상 한 곳씩 지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은 건 2거점. 동시에 쳐야 해요. 압둘 라흐만이 새로운 영상을 보냈습니다. 박준혁 1명을 넘겨라. 그러면 인질 37명을 살려주겠다. 거부하면 12시간 후에 처형 영상을 올린다. 그가 손가락을 흔들었습니다. 한국 정부 잘 들어. 12시간이야. 시간이 없어. 어차피 너희는 선택 못해. 우리가 정한 대로 움직여. 그게 한국이야. 그가 이를 드러내며 비웃었어요. 한국군이 온다고? 와봐. 환영할게. 사막에서 길 잃고 헤매다가 전멸하는 거 보여줄게. 훈련이랑 실전은 다르거든. 60년간 총 한 발 안 쏴본 군대가 뭘 하겠어? 2007년처럼 무릎 꿇어. 그게 너희 수준이야. 한국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한국 정부 내부에서 현실적 선택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씨 1명을 포기하면 37명이 산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때 한국 뉴스 화면이 떴어요. 박준혁 씨 아내였습니다.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며칠째 잠을 못 잔 얼굴이었어요. 옆에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10살짜리가 엄마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돌아와.
아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어요. 아빠 돌아온다고 했잖아. 목걸이 줬잖아. 아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죽는 거야? 아내가 아들을 꽉 껴안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안고만 있었죠.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저건 협상이 아니야. 저건 가족이야.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공기가 더러워지는 게 느껴졌죠. 딜레마를 받는 순간 우리는 저기 쓴 각본의 배우가 돼. 그런데 707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707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인질 거점이 아니라 다른 곳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뭘 치는 거지? IS의 라이브 송출 허브입니다. 스타링크 기지국이에요. 멈칫했습니다. 707은 인질을 먼저 구하러 가지 않았어요. 굴욕을 만드는 프레임부터 부쉈죠. IS가 처형 영상을 올리려면 송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걸 먼저 끄는 거예요. 처형 장면이 세상에 퍼지는 걸 원천 차단한 거죠. 707 선발대가 송출 허브에 접근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위장된 건물이었어요. 대원 넷이 건물 뒤편에 붙었습니다. 창문으로 안을 봤어요. IS 대원 2명이 모니터 앞에서 처형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셋, 둘, 하나. 정문이 걷어차졌어요. 대원들이 뛰어들었습니다. 1.7초. 2명을 1.7초 만에 끝냈어요. 대원이 서버렉에 케이블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하나씩 꺼졌어요. 송출 허브 무력화 완료. IS 라이브 송출이 끊겼습니다. 굴욕의 무기가 사라졌습니다.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707은 인질 구출 전에 프레임을 먼저 부쉈어요. 순서가 달랐죠. 보통은 인질부터 구합니다. 영웅적인 돌입, 극적인 구출. 그게 일반적인 시나리오예요. 네이비실도 델타포스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707은 달랐습니다. 적의 무기를 먼저 무력화하고 심리전을 먼저 끊었어요. 2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죠. 저건 훈련이 아니라 습관이군.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707의 움직임은 계산된 게 아니었습니다. 몸에 배어 있었죠. 반복된 훈련이 만들어낸 리듬이었어요. IS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송출이 끊기자 지휘 체계가 흔들렸어요. IS 내부 통신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인질 이동 명령이 엇갈리고 있어요. 707이 노린 게 이거였습니다. 송출 허브는 단순한 중계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IS의 지휘 통신망과 연결되어 있었죠. 하나를 끊으니 전체가 흔들린 겁니다. 화면 자막이 바뀌었습니다. 남은 시간 9시간. 707의 다음 수가 궁금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이 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미쳤나?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싸했어요. 설마 진짜로.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이 흔들렸어요. 제발 실패해라. 그래야 내 판단이 맞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령관, 707 통신이 끊겼습니다. A팀 응답 없음. B팀 응답 없음. 속으로 웃었습니다. 꺼봐. 역시 안 되는 거야. 사막 한복판에서 통신이 끊기면 끝이에요. 두 거점을 동시에 치려면 0.5초 오차도 허용 안 돼요. 통신 없이? 불가능합니다. 끝났어. 707은 지금 눈먼장님이야. 1분이 지났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무전기에서 잡음만 들렸어요. 지직, 지직.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부관이 물었어요. 사령관,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습니다. 전멸이야. 네. 사막 한복판에서 통신 끊기면 지휘 체계가 무너져. 서로 어디 있는지도 몰라. 두 팀이 따로 움직이면 타이밍 안 맞아. 한쪽이 먼저 들어가면 IS가 눈치채고 인질 죽여. 손을 내저었어요. 끝났어. 60년간 훈련만 한 군데가 실전에서 뭘 하겠어. 이게 현실이야. 7분이 지났습니다. 작전실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707은 끝났다. 사막에서 전멸한다. 그때였습니다.
무전기가 터졌어요. A팀 진입 완료. B팀 진입 완료. 동시 진입 성공. 시간 오차 0.3초. 뭐라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밍 상황에서 어떻게? 부관도 멍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707은 통신이 끊길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사전에 동기화된 시계로 움직였죠. GPS 없이, 무전 없이, 오직 훈련된 타이밍으로 7분 동안 암흑 속에서 서로 얼굴도 못 보면서 0.3초 오차로 동시에 뚫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뭐야? 707이 움직였습니다. 두 거점 동시 진입 신호가 잡혔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두 곳을 동시에 친다고? 통신도 없이? 진입시간 오차가 0.3초입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목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작전실 전체가 저를 봤습니다. 재밍 상황에서 0.3초 오차. 델타포스도 못해. 네이비실도 못해. 빈 라덴 작전 때 우리가 몇 달을 준비했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두 거점을 동시에 치려면 지휘 체계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야 합니다. 통신이 0.5초만 어긋나도 한쪽이 무너지죠. 타이밍이 틀어지면 IS가 인지를 옮기거나 죽입니다. 그런데 707은 통신 없이 해냈어요. 두 곳을 정확하게 동시에 뚫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비교해드리죠. 숫자로 말하겠습니다. 2011년 빈 라덴 작전. 네이비실 팀 6. 세계 최정예. 거점 1개, 적 22명. 소요시간 40분. 헬기 1대 추락. 대원 부상. 2016년 모술 작전. 델타포스. 전설의 부대. 거점 1개, 적 35명. 소요시간 2시간 17분. 인질 2명 사망. 2019년 바그다드 작전. 영국 SAS. 세계 특수부대의 원조. 거점 2개, 순차 진입. 소요시간 3시간 41분. 민간인 피해 발생. 2024년 사우디 작전. 한국 707. 거점 2개, 동시 진입. 0.3초 오차. 소요시간 31분. 사상자 0명.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네이비실 40분. 델타포스 2시간 17분. 영국 SAS 3시간 41분. 한국 707 31분. 미국보다 9분 빠릅니다. 영국보다 3시간 10분 빠릅니다. 거점은 2배 많았어요. 35년간 봐온 작전 중에서 최고 수준의 동시성이었어요. 델타포스도 이 정도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못합니다. A 거점 상황이 들어왔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낡은 2층 건물이었어요. 707 대원 6명이 건물 뒤편에 모였습니다. 검은 전투복의 야시경을 머리에 올려놓았어요. 대원들이 외벽을 타고 2층 창문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손거울로 내부를 확인했죠. IS 대원 4명이 소총을 들고 서 있었고 의자에 묶인 인질 20명이 보였어요. 대원이 손가락 4개를 펼쳤습니다. 적 4명. 셋, 둘, 하나. 창문이 깨졌습니다. 섬광탄이 터졌어요. 눈부신 빛이 방 전체를 삼켰습니다. 대원들이 뛰어들었어요. 3.2초 만에 4명을 끝냈습니다. A 거점 1층 확보. 동시에 B 거점에서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B 거점 진입 성공. 적 5제 앞. 아군 피해 없음.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흥분 없이 보고만 했죠. 두 곳이 한 호흡 만에 뚫렸습니다. IS가 공들여 설계한 함정이 단숨에 무너진 거예요. 동시에 하늘이 완전히 잠겼습니다. KF-21이 공역을 장악했어요. IS 증원 차량 세대가 접근하다가 전부 멈췄습니다. KF-21은 폭격을 한 게 아니에요. 미사일을 쏜 것도 아니죠. 그냥 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하늘에 한국 전투기가 있다는 사실 하나가 IS의 발을 완전히 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A 거점 2층에서 교전 중입니다. 압둘 라흐만이 박준혁 씨를 잡고 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어요. 좁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이 하나, 문이 하나. 퇴로가 없었죠.
압둘 라흐만이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박준혁 씨 목에 팔을 감고 권총을 관자놀이에 겨누고 있었어요. 박준혁 씨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어요. 목걸이가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들 이름이 새겨진 그 목걸이. 압둘 라흐만이 그걸 봤어요. 목걸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아들 이름이네. 이 영상 보겠다. 아빠가 무릎 꿇고 죽는 거. 평생 트라우마야. 박준혁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발. 아들한테만. 낙쳐. 압둘 라흐만이 권총으로 박준혁 씨 머리를 톡톡 쳤습니다. 707 대원 2명이 문 앞에 서서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2m 거리였죠. 총구가 압둘 라흐만을 향하고 있었지만 쏠 수 없었습니다. 박준혁 씨가 방패였어요. 압둘 라흐만이 웃었어요. 이가 드러났습니다. 한국군이 여기까지 왔네. 대단하다. 인정해줄게. 여기까지 온 건 인정해. 그가 코웃음을 쳤어요. 근데 끝이야. 여기서 끝이라고. 압둘 라흐만이 권총으로 박준혁 씨 머리를 톡톡 쳤습니다. 금속이 두개골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총 내려놔. 한국군이 뭘 할 수 있겠어? 60년간 총 한 발 안 쏴봤으면서. 2007년처럼 무릎 꿇어. 그게 너희 수준이야. 그가 소리쳤어요. 총 내려놔. 안 그러면 이 사람 머리가 터져. 707 대원이 천천히 총을 내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알았다. 내려놓겠다. 총구가 조금씩 아래로 향했습니다. 압둘 라흐만의 시선이 총으로 향했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긴장이 풀렸죠. 이겼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문 옆 그림자 속이었습니다. 압둘 라흐만이 눈치채지 못한 사각지대였죠. 다른 대원이 있었어요. 벽에 등을 대고 숨어 있었습니다.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들고 있었죠. 대원이 총을 들어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소음기에서 낮은 총성이 울렸어요. 짧고 둔탁한 소리였죠. 한 발이 압둘 라흐만의 손목에 박혔습니다. 정확하게 권총을 쥔 그 손목이었어요.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압둘 라흐만의 손이 펴지며 손가락이 힘을 잃었어요. 권총이 바닥에 떨어지며 쇳소리가 울렸죠. 압둘 라흐만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목을 붙잡았어요.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렀습니다. 박준혁 씨를 놓쳤죠. 박준혁 씨가 몸을 비틀며 압둘 라흐만의 팔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앞으로 쓰러지며 바닥에 엎어졌어요. 숨을 몰아쉬며 어깨가 들썩거렸죠. 대원이 압둘 라흐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깨로 몸통을 들이받았어요. 압둘 라흐만이 뒤로 밀리며 벽에 등이 부딪혔죠. 대원이 팔을 잡고 비틀어 바닥에 눌렀습니다. 얼굴이 마루에 부딪히며 코에서 피가 터졌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타겟 확보. 압둘 라흐만이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었어요. 피가 흐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불가능해. 한국군이 어떻게. 그가 몸부림쳤습니다. 풀어. 협상하자. 뭐든 말해줄게. 아까 한국은 약한 나라라고 비웃던 그 입이었어요. 60년간 총 한 발 안 쏴봤다고 조롱하던 그 입이었습니다. 2007년처럼 무릎 꿇어라고 깔보던 그 입이었죠.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건 구걸뿐이었습니다. 대원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를 일으켜 세워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명단 대조가 시작됐습니다. 마라도함 내부에서 한 명씩 신원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35명 확인. 36명 확인. 37명.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47명이 채워져야 끝이에요. 46명이면 실패입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전원 구출이 아니거든요. 40명. 41명. 42명. 숨이 막혔습니다. 43명. 44명. 심장이 조여왔죠. 45명. 46명. 박준혁 씨였죠. 화면에 박준혁 씨 얼굴이 떴어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72시간의 흔적이었죠. 목걸이가 보였어요. 아들 이름이 새겨진 펜던트를 아직도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씨 신원 확인 완료. 그런데 갑자기 보고가 끊겼습니다. 사령관 명단에서 한 명이 비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죠. 46명이었어요.
47명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이 없습니다. 대조가 안 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한 명이 빠진다고요. 두 거점을 동시에 뚫고 하늘을 잠그고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했는데 작전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2초가 지났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모두가 숨을 멈췄죠. 그때 무전이 들어왔어요. 잡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의무실 뒤 담요 아래에 있습니다. 707 대원의 목소리였어요. 의무실 뒤편 구석에 담요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아래에 웅크린 사람이 보였습니다. 부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죠. 고열의 의식이 흐려진 상태였어요. 대원이 조심스럽게 담요를 걷고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47번째였어요. 47명 전원 확인 완료.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전원이었죠. 단 한 명도 빠지지 않았어요. 47명 전원 생還. 사상자 0명. 작전 시간 31분. 한국이 정말로 해낸 겁니다. 작전이 끝나고 6시간 후 CNN 긴급 속보가 나왔습니다. 속보 한국 707, 인질 47명 전원 구출. 작전 시간 31분. 세계 최단 기록. 마이클 클라크가 다시 나왔어요. 3일 전에 성공 확률 3%, 돈 내는 게 답이다라고 했던 그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사과드립니다. 앵커가 3일 전 영상을 틀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웃으면서 돈 내는 게 답이라고 말하는 마이클 클라크. 지금 화면 속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다음날 뉴스. CNN 마이클 클라크 계약 해지. 오판으로 신뢰도 상실. 25년 경력이 31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틀 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입국장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현수막도 있었죠. 우리 아빠 돌아왔다. 아이가 쓴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했어요.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인질들이 걸어 나왔어요. 47명 전원이었죠. 박준혁 씨가 맨 앞에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뺨을 맞은 자국이었죠. 하지만 두 발로 걷고 있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거였어요. 아빠.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10살짜리 아들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씨가 멈췄습니다. 아들을 봤어요.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아들이 뛰어들었어요. 작은 몸이 아빠 품에 안겼습니다. 박준혁 씨가 아들을 꽉 껴안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왜 울어? 안 울어. 울잖아. 아빠 눈에 뭐 들어갔어? 뭐가 들어갔는데? 뭐래? 아들이 아빠 눈을 후후 불어줬어요. 이제 괜찮아. 박준혁 씨가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박준혁 씨가 목걸이를 벗었어요. 72시간 동안 놓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걸 아들 목에 걸어줬어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어. 아들이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거 내 이름이야. 응.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이름이야. 아들이 웃었어요. 나도 아빠 사랑해. 아내가 다가왔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박준혁 씨가 아내를 안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만 있었죠. 미안해. 걱정 끼쳐서. 살아만 있으면 돼. 다 필요 없어. 47개의 가족이 다시 만났어요. 끊어질 뻔한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저는 작전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위스키를 한 잔 따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60년간 실전 경험 제로. 훈련만 한 군데. 성공 확률 3%. 내가 한 말이었습니다. 전부 틀렸어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손등 피부가 찢어졌어요.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35년 경력의 미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작전실에 혼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포트브레그 707 교환훈련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새벽 5시 강당 앞에 줄이 서 있었어요. 델타포스, 네이비실, 그린베레, 미국 최정예 특수부대원 200명이 영하의 날씨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브리핑을 듣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707 작전 자료 공유 가능합니까? 국방장관께서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번호표 뽑고 기다리라고 해. 앞에 200명이 먼저 있다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한국군이 31분 만에 인질 47명 전원 구출했대. 소파에 앉았습니다. 졌어. 뭐? 한국군한테 졌어. 35년간 무시했어. 훈련만 한 군데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해냈어. 델타포스도 못한 걸. 내가 틀렸어. 미국이 최고라는 교만이었어. 눈물이 흘렀어요.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 72시간이었습니다. IS가 대한민국에 던진 시안이었죠. 15억 달러와 굴복. 거부하면 전 세계 생중계로 처형. 미국은 불가능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굴복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은 둘 다 거부했어요. 47명 전원 생還. 사상자 0명. 작전 시간 31분. 빈 라덴 작전 40분. 모술 작전 2시간 17분. 한국 707 31분. 세계 최단 기록. 압둘 라흐만은 한국은 약한 나라라고 조롱했습니다. 지금 손목에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마이클 클라크는 돈 내는 게 답이라고 했습니다. CNN에서 잘렸습니다. 미 국방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작전 자료 공유해달라고. 포트브레그에서 미군 200명이 줄을 섰습니다. 한국군 브리핑을 듣기 위해 박준혁 씨의 목걸이가 떠오릅니다. 아들 이름 석자. 72시간을 버틴 이유였죠. 이제 그 목걸이는 아들 목에 걸려 있습니다. 47개의 가족이 다시 만났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한지 이 사실을 주변에 알려주세요. 707을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707 최고라고 남겨서 국군을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공감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